계속 테슬라 관련 영상만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다른 기업 오로라 이노베이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기보다는 단기에 요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매수해 볼 만한 기업으로 판단돼서 공유 드립니다. 주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최근에 글로벌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이 4월에 아주 빅 이벤트가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은 심플합니다. 그냥 트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에요. 설립은 2017년에 됐고요. 이 CEO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인데 요 분입니다. 상당히 이 자율주행 쪽에서 근본이 있는 분입니다. 이력을 보면 2005년 이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2위와 3위를 한 팀의 디렉터였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이 그랜드 챌린지 1위를 달성을 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 그 국방부의 기술 관련된 부서에서 주최한 자율주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경진대회예요. 여기서 이분이 1위를 했고 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2009년부터 16년까지 구글 자율주행 개발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을 창업을 했고요. 이분 외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근무했던 그러니까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분도 CTO로 재직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이지만 기술적으로 근본이 있는 느낌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이벤트 2025년 4월 지금이죠. 이제 상업 운행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서 상업 운행은 제가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죠. 물론 지금 구글 웨이모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 비하를 하자면 그냥 놀이기구입니다.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탄다기보다는 거기 가서 그거 타보러 가는 그런 관광 상품이죠. 절대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일이 향후 10년 내에는 없을 만한 뭐 그런 기술인데 요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럭 중심으로 먼저 상업화는 시작하되 이후에 어차피 기술이야 같으니까 이 자율주행 승용차 공유 서비스로도 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우버가 과거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고 했었죠. 하다가 때려치웠죠. 그 사업을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승용차 공유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기보다는 아직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매출이 0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0이에요. 없어요. 철저하게 이 꿈으로 평가받는 소위 말하는 PDR로 평가받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그만큼 기회도 많을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 회사가 표방하는 것은 DAS입니다. Driver as a Service.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독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랑 어쩌고 저쩌고 잘 조합해서 만든 이들의 소프트웨어 이름이 오로라 드라이버입니다. 이거를 트럭에 탑재해서 이 화물 운송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이 자동차 제조 기술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볼보나 다른 트럭사들과 제휴를 해서 개발하고 있고 향후 이 화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럭에 이 소프트웨어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선두권에서 상업화를 이끌어줄 기술이고요. 이거를 그 로컬 굿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 로봇, 조금 더 이 하위 단계에서의 배달 로봇,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 승용차 공유 서비스에까지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잠깐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웨이모는 라이다, 네, 테슬라는 뭐 FSD, 카메라를 이용한 FSD.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자율주행을 뭐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아주 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뒤에 있던 부분인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센서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랑 같은 기술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라이다랑 카메라, 레이더 이거를 다 채택하는 멀티 센서 모달리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조금 엣지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라이다 제작사인 그 아워라는 회사를 과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라이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요 기술이에요. 요 FMCW 라이다. 라이다 업계가 기존 전통형 라이다에서 이 FMCW 라이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질문 주신 거에서 답변 드리면 웨이모와 같은 이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업화 쪽 다시 한번 보면 이번 달부터 상업화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업화 시작했다는 뉴스는 없었으니까 남은 하반월 중에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어디에 상업화를 하냐? 요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요까지 가는 요 거리에 대해서 이 상업화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휴스턴은 글로벌 항구 중에 가장 큰 항구들 중에 하나죠. 그만큼 물동량이 많은 곳이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여기 그리고 점차 이렇게 2026년까지 미국의 하부에 대해서 운행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왜 하고 많은 차량 형태 중에 트럭에 집중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 항상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자율주행은 일반 승용차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트럭에는 쉬울 수가 있다. 특히 그 화물 트럭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럭들은 대부분 가는 코스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전 설비 같은 것도 놓기가 쉽고 데이터 학습도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고속도로다 보니까 엣지 케이스들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뛰어 들어오거나 자란이들이 난입한다거나 자전거 동호회가 앞에 간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없고 비교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 화물 트럭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비교적 빠를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많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트럭에 가장 먼저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화물 트럭 자율주행이 유망한 이유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요 뉴스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힘든 일 기피하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가능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화물트럭에 도입될 유인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요것과 비슷한 건데 설령 사람들이 많더라도 이제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면서 이 운행을 24시간 풀로 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을 계속 부여를 해야 되고 그 쉬는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운전자 수가 더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운전 연료비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리티컬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 회사가 언급한 거는 일반 트럭 운전수 대비 자율주행 시스템이 조금 더 연비 좋게 운전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핵심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핵심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기술은 일단 센서 측면에서는 이렇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생 기술 스타트업에서는 이 창업자들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 카네기 멜론 이분이 이제 카네기 멜론 때 로봇공학 쪽 박사신데 그 분야에서는 카네기 멜론이 가장 명문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외 CTO들도 좀 라인업이 빵빵한 상황이고요. 이제 뭐 뭐니 해도 일단 지표로 봐야겠죠. 과연 이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회사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API 목표를 9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API가 뭐냐? 약자는 요래요. Autonomy Performance Indicator.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차량의 비율이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100대 운행하면 90대 정도는 전혀 사람의 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89%까지 왔고 4월 중에 90 터치하면서 운행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00이 아니고 90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100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다가 그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뭐 강한 충격에 의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앞 차에서 날라온 돌이 부딪혀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0 정도면 기술력이 완성됐다라고 이 회사가 예전부터 언급을 했었고 그 지표가 현재 89%까지 온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 90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이들이 제공하는 이 자율주행 준비 정도 지수가 이제 99%,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99%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측면에서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고속도로에서의 화물트럭 운송 자율주행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예상 매출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일단 분위기 초치는 것처럼 이 셀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요 골드만 리포트인데 이들도 4월 한 10날 발표한 리포트 기준으로는 뉴트럴로 상향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뉴트럴로 상향한 보고서에는 요 실적 예상표가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요걸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지금 매출 시총이 10조예요. 시총 현재 시총 10빌리언 그러니까 뭐 13조 정도죠. 13조 원. 요건데 2028년에도 이 회사 가이던스는 1.3빌리언이고 골드만의 2027년은 0.2빌리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냉정하게 따지면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다 그러니까 뭐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밸류에이션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너네 현금 충분하냐, 연구개발이랑 캐펙스, 그리고 또 이제 상업 운전 개시하면 캐펙스를 아무래도 조금 더 쓸 텐데 괜찮냐. 물론 이들이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장 증설이나 그런 걸 할 일은 없어요.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데 향으로 캐펙스가 증가할 수는 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 경영진이 언급하기로는 2026년까지는 현금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일단 최근에 발표된 그 재무제표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 투자 자산 합산이 약 1223밀리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죠. 1.5조 정도죠. 뭐 그 정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 분기 현금 소진액이 대충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150밀리언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8개 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캐펙스가 뭐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냐, 그거를 좀 봐야 될 텐데
이제 일단 과거부터 캐펙스 추이를 보면 2023년부터 이 상업화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장 많이 지출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리다가 20억 원, 40억 원, 50억 원 뭐 늘리다가 최근 분기에서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캐펙스가 뭐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은 뭐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 다음 나오는 재무제표에서 뭐 좀 더 트래킹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의견을 종합하면 장기 투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율주행은 정해진 미래라고 보고, 저는 뭐 테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너무 좋아하지만 굳이 뭐 오로라에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세미트럭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은 테슬라가 당연히 압살하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에서만 일단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이 거리가 짧잖아요. 여기는 이미 주변에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학습을 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테슬라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오케이 우리 세미트럭으로 화물 운송 시작할게 하면 미국 전역이 바로 다 시퍼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경쟁력에 대한 확신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이 스토리에 주목을 해주겠지만, 딱 상업운전 시작하고 1년만 지나면, 1년이 아니고 3개월만 지나서 그 다음 실적 시즌만 돼도 너네 그래서 고객 얼마나 유치했어, 이렇게 넘버에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물론 뭐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 논하는 건 좀 웃기지만 이거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거에 아무도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지금은 일단 성공하냐 마냐 딱 요거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짧은 지역, 그리고 자율주행이 쉬운, 지금 현대차들도 그 고속도로에서 그 스마트 크루저 하면 기깔나게 간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이 용이한 환경에서 수년 동안 학습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초기 상업화에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 매수 기회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뭐 요즘이면 이제 성공 기대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좀 조정이 됐고, 그래도 막상 성공을 하면 단기적으로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튀고 나면, 상업화 성공하고 나면 바로 실적 시즌이 있죠. 요때 또 기업 경영진이 뭐 이 성공 이후에 뭐 어떤 고객들이 문의를 해왔다, 요런 부채질을 조금만 하면 주가가 그래도 요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고, 최근에 뭐 글로벌 시장이 좋지는 않잖아요. 하루하루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참 이 장기 투자를 하기가 뭐 멘탈적으로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매크로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한 이벤트가 있는 기업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 드렸습니다.